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이 알뜰 주유소 이야기를 가져오셨어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알뜰 주유소 기름값이 지금보다는 비싸진다. 더 이상 알뜰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 왜요? 어제 경제지 조간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정부가 알뜰 주유소의 입찰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기사의 골자가 그거예요. 이걸 네. 입찰 제도를 바꾸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알뜰 주유소의 기름값이 비싸질 수 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거든요. 사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 리가 없는 게 지난번 제가 3월에도 한번 그 유류세 인하를 하는데 이제 그 인하분을 주유소가 먹기도 맞습니다. 하고 정유사가 먹기도 하고 아무튼 중간에 세더라. 그래서 유통구조라고 하는 게 석유 제품의 유통구조라고 하는 게 한국은 굉장히 기형적인데 이걸 그나마 조금 해소를 한 게 산업부가 만든 알뜰 주유소잖아요. 예. 근데 산업부가 본인들이 만든 어떤 치적 사업 같은 건데 그걸 되돌린다? 근데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산자부는 일단 그냥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 라고 말을 아끼기는 아껴요. 그래서 제가 주변부에 있는 분들에게 여기저기 취재를 해본 결과 일단 산업부는 이 그 석유 제품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고는 싶은데 사실 포나 차는 다 떼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석유 시장이 네. 정유회사가 만들어서 맞습니다. 주유소로 보내주고 주유소가 소비자한테 파는 건 전 네. 세계가 동일한데 그렇죠. 뭐가 우리나라가 더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그 정제유 유통 구조인 건데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보통은 정유사가 일반 개인들 자영업 주유소에 파는 경우는 해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직영 주유소로 많이 공급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리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좌버라고 하는 그 대리점 비슷한 그 중간 유통상인이 있습니다. 그 중간 유통상인이 기름을 사다가 본인들이 그 뭐랄까 영업을 하는 주유소에 납품을 하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데 한국은 대부분 주유소가 자영업이잖아요. 예. 그러하다 보니 이 거대 경유사랑 이게 안 돼요. 협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관행이 아직도 있더라. 그 받으라는 대로 받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다. 그렇죠. 사후정산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처음에 기름을 떼올 때의 가격도 주유소가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의 떼가 비싸게 일단 떼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연말쯤 돼서 봤더니 국제시장 같은 게 이쯤 되니까 너는 이 가격에 우리가 주는 걸로 결정을 하자. 그래서 그게 그 가격이 원래 떼었던 가격보다 낮으면 네.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너는 이만큼이 남았으니까 다음 기름 떼갈 때 우리가 이만큼을 반영해서 싸게 줄게. 와, 그럼 주유소 사장님들은 얼마에 내가 들여와서 팔고 있는 건지 미치고 파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기 영상을 하고 난 뒤에 주유 사장님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은 사실 비싸게는 떼왔는데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정산을 할 때 얼마 정산을 해줄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정해서 팔았는데 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예. 주유소 업종의 이익률이라고 하죠. 이게 2%가 안 되는데 도소매 업종은 최악이에요. 가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과당 경쟁도 있겠지만 문을 닫는 주유소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2009년에 공정위에서 이거는 거대 정유사가 네. 일반 자영업 개인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을 한 불공정 거래다라고 결정을 하고 과징금도 때리고 네. 시정 명령도 내렸는데 한 정유사가 이걸 들고 법원으로 갑니다. 네. 그래 대법원에서 2013년에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게 개인 사업자인 주유소에게 부당함을 줬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는 이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 퇴행적인 관행을 없앨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포가 하나 날아간 거죠. 산업부 입장에서. 아니 김 기자가 보시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1%가 남건 2%가 남건 10%가 남건 심지어는 미치건 장사하다 보면 미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거야 그거야 알아서 할 일이고 네. 내가 얼마에 뛰어오는지는 알아야
거기서 내가 밑지급할지 1%를 부지급할지 그걸 내가 정하고 거기서 내가 알아서 가져가는 게 사업인데 맞습니다. 얼마에 가져오는지를 진짜 모른다면 대법원은 왜 그걸 괜찮다고 한 걸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된 게 뭐냐면 네. 주유소가 처음에 생길 때 주유소라고 하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정유사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테니 우리랑 계약을 맺자. 그러면 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후 정산을 할 때 일정 부분 그 돈을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정착이 된 제도인 건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뭘 할인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 길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주유소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예. 자영업자가 일반 개인이 주유소를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든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유사들이 뭐 경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랑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사후정산할 때 할인폭을 이만큼 줄게. 아, 맞습니다. 사후정산에서 주는 거라는 건 그냥 안 줘도 되는 건데 정유사가 보너스를 주는 거라는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줄 수는 없으니 할인폭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나눠서 줄 테니까 우리랑 계속 계약하자. 그런 사후정산으로. 맞습니다. 이 관행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주유소 사장님들은 그런 사후정산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마진 붙여서 팔고 해야 되는데. 근데 관행이 그렇게 잡혀버리니까 모든 정유사가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관행을 하고 있으니 사실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확실하게 얼마를 사은품으로 줄지를 결정하라고 하기에는 좀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게 아니다 보니 그렇죠.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사후정산이라는 것의 할인폭도 사실 그 정유사의 해당 지역에서 세일즈하는 그 정유사 직원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주유소 사장님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주유소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름값이 많이 이해됐어요. 올랐으면 바로 올리고 기름값이 떨어졌으면 천천히 내리고 뭐 이런 관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여튼 이 사후정산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걸 우회해서 풀어보겠다고 했던 게 바로 알뜰 주유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석유공사가 들어가죠.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게 알뜰 주유소입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이 하는 알뜰 주유소고 이게 도로공사에서 하는 알뜰 주유소, 그다음에 이게 농협에서 하는 알뜰 주유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석유공사가 들어가서 대신 공동구매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기름을 우리가 정유사나 그 석유화학 업체 네. 여기에서 대신 받아가지고 최대한 싼 가격에 우리가 입찰을 받아와서 니들에게 뿌려줄게. 알뜰 주유소 주유소 한 곳 한 곳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정유사들이 납품하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 대신 해주고 네. 직접 주유소에 배달을 해줘요. 정유사들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수송망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사에서 들어왔다가 석유공사가 배달을 해주고 예. 여튼 이런 식인 건데 그래서 실제로 알뜰 주유소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난 10년간 많이 입증이 됐죠.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후생 효과, 가격 인하 효과가 2.1조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알뜰 주유소가 없었으면 정유사가 그 돈을 다 먹었을 텐데 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입찰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 농협이 끼어들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바꾸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석유공사 따로 도로공사랑 같이 해서 석유공사 따로 그 농협 따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받겠다. 지금은 어떻게 받냐면 이 일부라고 하는 정유사에게 입찰을 받는 거는 네. 석유공사랑 농협이랑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는다는 게 뭐죠? 입찰을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공동구매를 같이 해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계열 알뜰 주유소에 보내주고 석유공사는 도로공사나 그냥 자영업자 알뜰 주유소에 보내주고 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반으로 뚝 잘라내서 석유공사 따로 하고 농협 따로 하자. 그거나 그거 같은데요? 근데 뭐 걱정을 하는 건 그런 거죠. 이게 바기닝 파워라고 하는 건 많이 사야 그만큼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데 그렇지. 이거 둘을 잘라놓으면 그만큼 바게닝 파워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할 결과적으로는 때는 그렇죠. 고구마 한 박스 사서 우리 나눕시다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너도 반 박스 나도 반 박스 사자 하는 맞습니다. 건데 그러면 싸게 못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럼 기왕 같이 하지 왜 따로 한대요? 그게 그 사실 산업부에서 말을 아껴서 이걸 정확하게 이런 속내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주변부에 제가 좀 아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알뜰주유소가 조금 많이 비싸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네. 제가 잠깐 사진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주도가 기름값 비싸기로 되게 유명한 동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오늘자인 건데 제주도에서 휘발유가 가장 비싼 음흠. 5개 주유소를 보면 여기에 네. 농협 알뜰주유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싸게 판다는 거군요. 물론 그냥 일반 자영업자 알뜰 주유소 중에는 기름값이 싼 데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네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급을 받아서 본인들이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싸게 떼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장사니까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 조합원의 이익이 목적이지 음. 이 뭐 어떤 공공성 이런 것들은 사실 기름값 크게- 안정하고는 조금 떨어져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네. 판단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올 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봤더니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9주 동안을 봤더니 네. 농협에서 파는 경유의 가격이 제일 비싸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이걸 계속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치도 있었는데 네. 여튼 농협이라고 하는 데가 자꾸 너무 비싸게 파니까 사실 산자부나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지만 네. 저쪽 산골짜기에 알뜰 주유소 하나만 있는 그런 알뜰 주유소도 있고 주변에는 경쟁 주유소가 없겠죠. 왜냐하면 인적이 많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다른 데서는 하루에 뭐 10드럼도 팔지만 여기는 1드럼밖에 못 팔잖아요. 네. 그러나 최저임금 있으니까 직원도 월급도 주고 최소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어차피 주변에 난 경쟁할 곳도 없고 그렇죠. 사람들도 많지 않으니 네. 좀 비싸게 팔아야 지나가던 사람한테 팔아서 내가 먹고 살지. 그렇죠. 알뜰 주유소라는 이름이니까 알뜰하게만 팔면 그럼 많이 사가든가. 어차피 동네가 외져서 많이 못 파는데 그럼 좀 비싸게 파는 게 뭐 내 판단이고 그게 먹고 사는 방법인데 맞습니다. 그걸 그 주유소를 산자부가 먹여 살려줄 거 아니면 왜 싸게 팔아라 비싸게 팔아라 뭐 그럽니까? 그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알뜰 주유소는 사실 단순히 공급 가격을 낮춰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알뜰 주유소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소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이 지금 이거 다 사라지긴 했어요. 네. 그 위에도 뭐 여신 지원이라 그래서 돈도 정책금리 수준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예. 시설 개선 지원금이라고 해서 많이 맨날 주네요. 지금은 2,300만 원 한도로 해서 조금 낮춰지기는 했지만 여튼 이것도 지원이 되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그 유류세 인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쨌든 원복이 되잖아요. 다시 올라갈 텐데 네. 그때는 이 인센티브도 줍니다. 그래서 유류세가 올라갔지만 다시 환원이 됐지만 우리가 그 전 공급 가격으로 니한테 공급을 해줄게. 이것도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급을 더 해줘요? 뭐 기간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결정하기 나름인 건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그 주유소 선택을 할 때 예. 석유관리원에서 하는 품질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받은데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기름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증 같은 건데 네. 그것도 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거기도 90% 정도 지원을 해줘요. 할인해주고. 1년에 한 482만 원인가 내야 되는데 그럼 90%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40만 원만 내면 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너도 나도 알뜰 주유소를 하겠군요. 그래서 최근에 주유소는 줄어들고 있지만 알뜰 주유소는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원래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알뜰 주유소가 늘어났고 그냥 일반 주유소는 많이 줄어들었고 아하. 예. 그래서 어찌됐든 산자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지원 석유공사가 나서서 직접 바게닝 파워로 기름도 싸게 사다 주고 배달도 그다음에 해주고. 세금으로 이러저런 지원도 하는데 일종의 자영업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말을 듣지 않는 사장님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급한 가격 대비 최소한의 마진만 붙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러저런 정책 지원을 해주니까 최대한 싸게 팔아라.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주유소 대비해서 네. 40원에서 50원 리터당 이 정도 싸게 팔았던 건데 지금은 되게 많이 붙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난해 알뜰 주유소 판매 가격을 네.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평균으로 봤을 때 26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산자부 입장에서는 고민인 거죠. 아, 왜 이럴까? 이게 이렇게 붙어버리면 사실 정책의 그 목표라고 하나요? 의미가 사라져 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 보니까 농협이란 데가 보이고 농협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사실 농협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니네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사다 우리가 주유소 장사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갈라버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버리면 더 싸게 파나요 농협이? 어차피 농협은 똑같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뭐 농협은 이미 비싸게 팔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비싸게 팔고 있으면 어쨌든 그 알뜰 주유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없을 테니까. 아, 그 뭐 혜택 이런 것들도 뭐 알겠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이긴 고민이 할 있군요. 테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나온 고육지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게 알뜰 주유소가 가격을 올려서 붙은 걸까요? 아니면 주변에 다른 주유소들이 할인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 내려온 걸까요? 그것도 뭐 모르는 그것도 일이죠. 모를 일이긴 합니다. 사실 알뜰 주유소,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작은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 같은 거 보면 네. 뭐 225건이 뭐 그 적발이 됐더라.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판 경우. 그래서 석유공사 그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자영업자인 알뜰 주유소 사장님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석유공사나 뭐 산자부가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주변 주유소보다 30원씩 싸게 팔아야 돼 라는 규정을 만든다 해도 네. 말씀드린 대로 번화가에 있는 경쟁 치열한 곳의 알뜰 주유소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저기 한가한 곳에서도 똑같은 그 규제 받으라고 하면 그렇죠. 안 될 일이니까. 너무 일률적인 그래서 문제가 될수 몇몇 있으니까. 주유소가 비싸게 판다고 저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왜 저걸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뭐 일단은 이렇게 붙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좀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그 연초에 있었던 도매 가격을 공개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을 바꿔서 근데 그거는 또 지금 아직까지도 그 규제개혁 심사위에서 묶여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알뜰 주유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고민이 있다. 저는 원인이 소비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기름 넣을 때 네. 가격 비교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치열하게 해가면서 리터당 10원이라도 싼 것으로 가면 이거는 뭐라고 안 해도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10원이라도 싸게만 하면 손님들이 다 여기로 오는데 바보같이 10원 더 비싸게 받을 주유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이제 알뜰 주유소들은 갖고 있는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내릴 수 있고 이제 일반 주유소들은 야 이건 내리면 마진이 안 나오고 안 내리면 손님이 안 오고 이거 어떡하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그냥 리터당 1,800원이라도 가서 넣고 1,700원이라도 막 가서 넣고 그러니까 굳이 안 내리나 똑같네? 하니까 안 내리는 거지.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치열하게 소비자들이 알뜰하게 가격 검색을 하는데 알뜰 주유소 사장님들이 막 비싸게 받을 방법이 이론적으로 없잖아요. 뭐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 알뜰 주유소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주유소들 일반 그 정유사 계열의 주유소들이 비싸게 팔고 있으면 이 갭을 줄여서 본인의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정유사에 있는 주유소 사장님들은 사실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게 본인의 공급 가격 대비 이익은 그렇죠. 어느 정도 남겨야 되니까. 그럼 거기는 하방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알뜰 주유소는 맞습니다. 더 낮출 수 있는데 그렇죠. 알뜰 주유소가 괘씸하게 안 낮추고 일반 주유소 비슷하게 접근하는 건 네. 알뜰 주유소가 괘씸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굳이 싸다고 더 그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싸면 와 나 멀리서라도 여기로 갈게라고 하면 알뜰 주유소는 당연히 내리면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내리겠죠. 소비자들이 아유 그거 뭐 30원 더 주나 여기는 세차를 해주네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작동 안 하는 거지. 주유소 주인들이 그리드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10년 전부터 계속 그리드 했는데
뭐 그분들이 언제는 사회봉사했습니까? 그리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네, 다만 당연히 그쵸, 그리다 하기 당연한 때문에 건데 그거는 산자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춰주면 할 줄 알았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유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농협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아싸리 나눠서 이런 오히려 더 비싸게 사가. 알아서 우리는 정책 지원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건 그럴 수 라는 있겠네요. 추정이 그렇게 든다는 나눠서 거죠. 사면 농협도 비싸게 사지만 석유공사도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정유사들이 뭐 돈 벌겠다고 저거 이 입찰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공사 입찰- 뒤에 있는 산업부가 그러면 있고 그게 박이닝 파워가 아니고 석유공사 파워인 거네요. 권력의 힘이죠. 저는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죠. 그래서 사실 전체 알뜰 주유소가 1,3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중에 600개 정도가 일반 자영업 알뜰 주유소고 그 200개가 도로공사, 나머지 400개 정도가 500개 정도가 500개 정도가 저기 농협 알뜰 주유소거든요. 그게 뛰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알뜰 주유소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사실 그렇게 바게닝 파워가 많이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슬슬 재정 지원을 줄여야 되겠네요. 알뜰한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니 알뜰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좀 줄여서 저는 그 생각도 했는데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원이 줄었다면서요 지금.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땐 40원에서 50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30원 정도 언더로 갔잖아요. 그 지원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로 바뀐 게 아닐까. 그럴 생각- 수도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원래 산자부의 목표는 1,000개였습니다. 알뜰 주유소 1,000개. 그게 목표인데 지금 1,300개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조금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바꾸는 걸 기존 뭐 고민하고 주유소가 있겠죠. 우리도 그냥 SK 간판 띄고 우리도 알뜰 주유소 할래 그렇게 할 수도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주유소를 한번 만들어 놓고 마진 안 난다고 폐업하려면 뭐 환경 부담금 이런 거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못 하고 휴업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 생각보다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자꾸 주유소들이 알뜰 주유소로 도니까 기존의 S51, GS 주유소들은 야 우리도 알뜰 주유소로 간다. 정유사들 좀 싸게 좀 주지. 라고 하면 정유사들은 싸게 줘야 되고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일반 주유소가 가격이 내려가서 그랬을 수도 있죠. 알뜰 주유소와의 폭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정부 지원만 슬슬 좀 줄이시면 뭐 여튼 뭐 입찰을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6월, 7월쯤에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네.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매우 극단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민킴님 말씀대로 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쓰는 게 좋죠. 근데 지금의 그 휘발유나 경유의 유통시장 구조를 보게 되면 네. 소비자들이 싸게 쓸 수 없는 구조이니까 그게 알뜰 주유소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사실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네,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차는 산업부가 쓸 수 없는 카드가 돼버렸으니 그렇죠. 사실은 알뜰 주유소끼리 경쟁하려면 우리가 고속도로 탈 때 네. 기름 한번 넣어야 되면 도대체 내가 가는 길에서 어떤 알뜰 주유소가 제일 싼지 검색해보고 아 천안 휴게소에서 제일 싸네 나 여기서 넣어야지 하고 와서 거기서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합니까? 저 LPG라서. 그럼 LPG 타고 다녀요 왜? 그렇게 다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안 하는 거고 경쟁 안 하니까 올라가고. 네, 언더스탠딩의 김상훈 기자님, 우리나라 산자부와 알뜰 주유소의 고민 잘 들었습니다. 네, 클린 뷰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더스탠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